새만금에서 조기 철수한 잼버리 대원들의 숙식 제공을 위해 한국교회가 나섰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전국적인 폭염으로 지친 이번 여름, 혹독한 여름나기 중인 쪽방 주민들의 생활을 취재했습니다. 무너진 공교육을 회복시키고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학부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태풍으로 대피한 잼버리 대원들을 향한 교계의 지원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예수와 마리아를 본딴 바비 인형이 출시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조기 철수를 결정하면서 3만 6천여 참가자들이 경기, 충청 등 전국 8개 시도로 이동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라 숙소 확보에 사활이 걸린 가운데 한국교회가 기독교 수양관 등 시설을 전격 제공하고 나섰는데요. 현장을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일 오전 전북 새만금에서 출발해 수도권으로 이동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들이 버스에서 내립니다. 폭염과 오랜 이동 시간에 대원들은 지친 표정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자들은 기도원에 도착한 잼버리 대원들을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열띤 환영의 대원들은 사진을 찍기도 하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Very hot. The first days were like horrible, but because with air conditioning. But a few days from the opening of the Jamboree, they start to put with air conditioning. I'm excited because it's a very exotic place for me because Europe is very different to Korea. I prefer being in the Jamboree because it's what I want to do here. 이날 스페인 대원 220명이 영산수련원에, 프랑스 대원 360명과 한국 대원 1,600명이 오살리 기도원에 차례로 입소했습니다. 폭염과 태풍 등 기상 악화로 정부가 잼버리 참가자 3만 6천여 명을 수도권으로 대피시키기로 결정한 지 하루 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총 4,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도원과 영산수련원 총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끼 식사 모두 무료로 제공키로 했습니다. 이런 통큰 결정엔 한국교회가 나서서 국가적 행사를 도와야 한다는 한국교회 총연합 이영훈 대표회장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잘 마무리하는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잼버리의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한국을 다녀가는 모든 잼버리 멤버들이 참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돌아가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한마음 되어서 이 어려움 극복하는 데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제공한 간식을 먹고 카드놀이를 하며 활력을 찾은 대원들은 다 같이 모여 국기를 흔들며 국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팀 인솔자는 하루 만에 대원들이 머물 숙소가 마련된 데 대해 놀랐다며 잼버리 일정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Parce que en intérieur, avec les conditions climatiques, le fait qu'il fasse chaud en été, ça posait problème, et ce que je peux comprendre. Activité en extérieur, mais il y a quand même eu un ralentissement, parce que c'est vrai que c'est une relocalisation, on ne rentre pas chez nous. Mais ils sont contents d'arriver à Séoul, parce qu'on imagine qu'on va pouvoir faire des activités dans la région et découvrir encore plus la culture coréenne et peut-être rencontrer les autres nationalités et les autres contingents des autres pays. 한편 9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100명의 대원들에게 줄 물과 라면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대원들은 대회가 마무리되는 12일까지 영산수련원과 오살리 기도원에 머물게 됩니다. 열악했던 새만금과 달리 쾌적한 숙소 생활로 남은 대회 기간 프로그램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올여름 연일 30도를 웃도는 더위에 전국엔 폭염특보가 보름 넘게 이어졌습니다. 더위에 취약한 노인들과 쪽방촌 주민들에겐 유독 길고 혹독한 여름나기였는데요. 이들을 지원하는 사역단체를 만나 무더위 속 취약계층의 생활을 들여다봤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절기상 입추가 찾아왔지만 찜통더위는 이어졌습니다. 이날 서울 한낮 최고기온은 33도. 바깥보다 집안이 더 덥다는 어르신들은 지하철역에 모여 더위를 피합니다. 지하철 안이 시원하니까 아침 한 6시나 7시에 나와버려요. 아침밥도 안 먹고 아무 데나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로 상가까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인근 쪽방촌 주민들의 여름나기는 더 혹독합니다.
환기와 단열에 취약해 한낮의 열기를 그대로 흡수한 좁은 방 안은 한증막이 됐습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선풍기를 틀거나 얼린 물병을 몸에 대는 것, 또 공용 화장실에서 하는 목욕뿐입니다. 밤사이 흘린 땀으로 이불마저 흠뻑 젖었습니다. 땀으로 샤워한다니까요. 그리고 목 샤워를 하면은 뒤돌아서면 또 더워. 하루에 한 10번은 더 하는 것 같아요. 창문조차 없는 2층 방의 열기는 더 심각합니다. 때문에 주민들 대부분은 물을 분사하는 쿨링포그를 찾아 낮 시간 동안 집 앞 골목으로 나옵니다. 지자체의 지원으로 에어컨이 설치된 집도 있지만 전기세 걱정으로 에어컨을 가동한 집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500여 명의 거주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거나 만성질환자인 이곳 돈이동 쪽방촌.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될 정도로 더운 날씨에 사역단체들도 가정마다 방문해 직접 식사를 제공하고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여름나기, 겨울이면 겨울나기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많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거, 어려움이 무엇인지,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점이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영등포구에 위치한 쪽방촌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역단체가 운영하는 쉼터는 더위를 피해 찾아온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직 선풍기 바람에 의지하던 방 안의 주민들은 봉사자들이 나눠주는 화채 한 그릇으로 겨우 더위를 달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수박 화채 같은 거 뭐 이런 게 해서 조금은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무더위 쉼터를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와서 좀 쉴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뭐 온열 질환 이런데 좀 이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다각적. 정부는 매년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만 심각할 정도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쪽방 주민들의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역단체들은 쪽방 주민들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이들을 편견 없이 시설이나 교회로 맞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이론인데요. 최근 벌어진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비춰볼 때 이미 거의 모든 학교에 동일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인으로는 학생 인권 조례가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데 이를 폐지하고 공교육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부모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김효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등 사회적으로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켜왔던 학생 인권 조례와 공교육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학부모 간담회가 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무너진 공교육을 회복시키고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취지로 열렸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이 폐지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이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가 꾸준히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1년이 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학부모 간담회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그 과제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되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간담회가 시작되면서 현장에 모인 20여 명의 학부모들은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2명의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박지은 씨는 최근 참석한 학교 성교육 공개 수업에서 선생님이 제3의 성인 젠더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남녀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라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사회 시간에 낙태를 미화시키는 교육을 했어요. 도덕 선생님이 동성끼리도 할 수 있단다라고 해서 충격적이었어요. 차별하지 않고 올바른 사상을 가졌으며 불의를 보며 참지 않고 착하고 친절한 선생님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학부모 오미선 씨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시키는데 학생인권 조례가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저희 딸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친미, 친일은 모두 매국노라는 인식을 가진 교육을 받았고 찬반 토론도 안 되고 전교조는 그동안 초, 중, 고생들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다
라고 학생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쓰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악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의 구조는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까? 울산교원단체 총연합회 신영철 연구자문위원은 해외의 학생권리 정책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위원은 미국은 학생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교육을 위한 조치에도 적법 절차를 요구한 결과 교실에서 지나친 성적 표현, 폭력, 총기 사건 등이 증가했다며 1980년대 이후부터는 학교는 학생에게 교육적 목적을 위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의 모든 학교가 학기 초에 학부모, 교장, 교육부 대표가 함께 모여 학생 행위 규칙을 만들고 있다며 한국도 미국의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갈등을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의 비상대피가 결정된 가운데 교계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지원으로 파주 오산리 최자실 기념금식기도원과 영산 청소년 수련원으로 대피한 잼버리 대원들에게 성도가 기증한 손소독제 500개와 리유저블백 2,300개를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선욱 담임 목사는 성도들의 사랑이 잼버리 대원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란다며 세계 각국에서 방문한 청소년과 지도자 등 모든 참가자가 기도원이라는 주님의 집에서 평안한 쉼을 얻고 안전하게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예수와 마리아를 본딴 바비 인형이 출시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 매체 크리스천 포스트는 현지 시간 5일 영화 바비가 개봉 3주 만에 전 세계 누적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흥행하는 가운데 아르헨티나의 커플 예술가인 에밀리아노 폴 파올리니와 마리아넬라 페렐리가 기독교 인물을 주제로 한 바비 인형을 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두 예술가는 지난 2014년에도 바비 인형 출시를 기획했고 당시 기독교계의 반발로 계획은 무산된 바 있습니다. 9년 만에 재출시 계획을 밝힌 두 예술가는 오는 12월 다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에선 최악의 신성 모독이다. 예술가들이 악명 높은 방식으로 명성을 추구하려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전북본부 소식입니다. 전북 목회자 포럼이 익산 예수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포럼은 예수교회 이동춘 목사가 20여 년간 진행해온 목회 뱅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의 어려운 목회자들을 위한 교육과 힐링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목사님들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또 그것이 감사고 감사를 넘어서서 감격입니다. 목사님들이 어떤 구속력이 없으니까요. 오셔서 같이 서로 그 목회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 서로의 애환도 털어놓고 그런 자체도 힐링이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이날 강단에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황선욱 담임 목사는 예배, 말씀, 성령, 선교의 목회 핵심 요소를 설명하며 항목별 노하우를 교육했습니다. 이 밖에도 구티비가 지원하는 오디오 성경 콘텐츠를 통한 간증 사례를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예수교회 이동춘 목사는 목회자 포럼을 통해 참 보람을 느낀다며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목회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면서 9일 제주와 남해안은 강풍이 불기 시작하는 등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은 최신 예보를 통해 카눈이 한반도를 남에서 북으로 종단한다고 전망했고 제주에서는 오후 6시 30분 이후 항공편이 모두 결항되고 선박들도 모두 대피하는 등 각 지자체도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카눈은 11 오전 3시 경남 통영 남쪽 120km 해상을 지나 계속 북진하며 이후 국내에 상륙해 같은 날 오전 9시 통영 북서쪽 40km 지점에 이를 예정입니다. 현재 카눈의 최대 풍속은 시속 126km로 태풍의 풍속은 시속 86km만 돼도 건물의 지붕이 날아갈 수 있고 차를 일반적인 속도로 운전하기 어려운 정도로 예상합니다. 법무부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살인예고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협박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다며 처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협박과 살인 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고 있지만 범행 실행 여부와 피해자 특정 등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 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에 이어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뜨린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가 대거 발견됐습니다. 9일 LH에 따르면 경기 화성 비봉지구를 포함해 안전점검 대상에서 누락된 단지는 10곳으로 LH는 이 단지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의 방문이 예상돼 있던 비봉지구는 원 장관의 방문 직전 LH가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H는 지난 4월 인천 검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모든 LH 아파트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대상 아파트 101곳 중 10곳을 누락하며 부실전수 조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이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지난 4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 내 42곳 건물 인근에서 다수의 이동 차량이 발견됐다고 9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개성공단 내 21곳에서 차량이 발견된 것과 비교해 2배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과거 북한 노동자의 출퇴근 버스로 추정되는 차량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차량은 섬유와 봉제, 의복 등의 17곳, 가죽, 가방 제조업체 6곳에서 발견됐으며 개성공단 내 기술교육센터와 관리위원회 건물 등 지원시설에서도 발견됐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남북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개성공단 무단가동과 금강산 시설 철거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전북 새만금에서 서울로 철수한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안정을 찾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현지 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잼버리 대회에서 딸이 더위에 고통받고 있다고 줄곧 말해왔던 학부모 셰넌 스와퍼는 딸이 서울로 이동해 안전한 호텔에 머물고 있다며 안도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그는 딸이 한국인들에게 환대받았다고 말했다며 모르는 사람들이 다가와 사과하고 한국에 방문해 고맙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영국은 새만금 현장에서 그늘 부족, 의료 서비스 불충분 등을 이유로 4일 야영장 철수를 결정하고 5일부터 서울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브라질과 볼리비아 등 아마존 열대우림을 공유하는 아마존 협력조약기구 액토가 브라질 벨랭에서 회의를 열고 8일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선언문에는 아마존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산림 벌채 종식을 위한 내용과 환경 파괴를 부추기는 조직범죄 척결 등 로드맵에 연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2030년까지 산림 벌채의 완전한 종료 계획은 담기지 못했습니다. 또한 신규 석유 탐사 금지 여부에 대해서도 회원국 간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원과 폴야지 상파울루 등 브라질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현지 시간 8일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반복해 위반하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대한 질문에 기존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래에 위반할 행위에 대해서는 앞서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것으로 지목되는 중국에 대해서도 잠재적인 추가 제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며 금리 인상 기조의 종식을 시사했지만 미국 CNN이 아직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CNN 방송은 현지 시간 8일 몇몇 주요국의 임금 상승과 석유와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낙관적인 반응을 보이기에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대를 기록하며 1년 전 9%대와 비교해 안정세를 보였지만 미국 원유의 선물 가격은 19%가 상승하고 급여는 약 4%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율을 앞질렀습니다. 미국 연준의 전 이사이자 현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 교수인 랜덜 크로스너는
어떤 중앙은행이든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함에 따라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게 됐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한풀 꺾이겠지만 내일과 모레에 걸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틀간 강원 영동 지역에 600mm 넘는 비가 예보된 상태고요. 일부 영남 지역에도 400mm,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는 최고 200mm의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 지난 장마 기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인 만큼 추가적인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7도, 강릉 2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9도, 광주 27도, 부산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보통 평균적인 태풍의 위력은 원자폭탄의 10,000배 정도로 평가됩니다. 그만큼 대비에 조금만 소홀해도 큰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이번 태풍은 전례가 없었던 한반도 종단 관통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당국이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년의 태풍 대비보다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본격적인 영향권에 든 만큼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